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리뷰 테스트 8회차 1번 문제 볼 건데, 요거는 난이도 표시도 그렇고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좀 막 이렇게 적분에 대한 게 깔끔하게 뭐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선밀도가 로우로 일정한 균일한 반지름이 R인 반원호 모양의 강체가 있었다. 일부 이제 두께감 있게 표현을 했지만 강체의 두께는 무시할 거야 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반원에 대해 가지고 질량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강체의 질량 중심을 구해라. 이게 이제 질문인데, 그래서 질량 중심 같은 경우에 x방향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총 질량분의 각 질점들의 mx의 합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이긴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얘가 완벽하게 이 질점의 분포가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따라서 x방향의 질량 중심 좌표는 그냥 원점이죠. 근데 y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라나? 2분의 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럼 제가 이제 선을 그려 드렸으니까 확연하게 보이죠. 즉 아래쪽에 있는 질량의 양이 위쪽에 있는 질량의 양보다 2분의 r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위쪽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y방향의 질량 중심은 2분의 r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제껴야 되는 아이들이 좀 생기기는 하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그냥은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가 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라디안 각에 대한 표현법, 원이나 이제 반원, 부채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얘가 r분의 호의 길이 이런 식으로 되죠. 즉 요거 이제 강체역학이나 원운동에서도 이제 조금씩 등장을 했었고, 미리 ds라고 써버렸네. 그래서 여기가 s라는 호의 길이가 r 세타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나는 이 y방향의 질량 중심을 구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뭐 하나하나의 좌표를 다 쓸 수도 없고, 즉 전체적인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합을 적분 처리를 해야 돼요. 적분 처리를. 그래서 m분의 1, 즉 빼고 그러면은 my의 합이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따라서 뭘로 들어가야 되냐? m을 적분을 할 거니까 쪼개야죠. 미소값으로 나누고, 그래서 요 미소 질량에 대해서 각각의 my의 인테그랄 합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표현을 조금 해보면 이 y방향의 질량 중심은 일단 n분의 1을 앞으로 좀 빼고요. 그럼 인테그랄 해가지고 ydm으로 갈 건데, 자, 그럼 이제 y하고 문제가 뭐냐면 y하고 dm하고, 그러니까 y가 m에 대한 함수로 뭔가가 표현이 된다든가, 즉 이거 자체로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위에 써드린
요 호의 길이하고 세타하고의 관계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뭐가 조금 보이냐면 DM이라는 부분, DM이라는 부분. 자, 지금 아직까지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선밀도가 로우로 일정하다 이렇게 났죠. 선밀도라는 걸 안 썼거든요. 그럼 선밀도, 밀도는 밀도인데 선밀도다. 그럼 뭘까요? 길이에 대한 질량이 일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DM이라는 게 선밀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선밀도 곱하기 미소 호의 길이 D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아직 적분이 안 돼.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바꿔볼까요? 뭐를 이용을 해서? 이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선밀도는 어차피 상수고 따라서 DS라는 거를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R D 세타로 그쵸? 그럼 이제 D 세타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Y라는 것 자체를 이 작업을 왜 한 거냐면 나는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즉 Y라는 거는 요거 이제 좀 지우고 보시면 요 위치에서의 Y 좌표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여기 Y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가 R이니까 세타 옆쪽이니까 R 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여기가 R 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로 R D 세타. 그럼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적분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인 세타. 여기는 D 세타. 그래서 적분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R 이거 상수죠. 로 R도 상수죠. 그래서 앞으로 좀 뺄게요. 그러면 여기가 n분의 로 R 제곱. 그래서 인테그랄 사인 세타 D 세타. 그럼 이제 범위 정할까요? 범위 0도에서부터 즉 이렇게까지 y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파이까지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뭘로 바뀌게 되네요. 그죠? 따라서 n분의 로우 r의 제곱. 그럼 사인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될 거고요. 요걸 이제 0에서부터 파이까지. 따라서 요 계산값에 대한 거는 숫자로 2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라지 m이라는 게 당연히 제가 만들어 놓은 기호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지 m이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 이건 너무 쉽죠. 선밀도 곱하기 총 길이. 총 길이는 파이 r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무리 정리하시게 되면은 로 파이 r 분의 로 r의 제곱 곱하기 2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 파이 분의 2 라지. 이렇게 남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3번을 골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을 몇 차례를 밟으셨냐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이게 뭐 이렇게 수학에서도 예전에 중학교 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이제 도형에 대한 거 따질 때 무게중심이란 표현을 쓰나? 그런 거 이제 각각의 이제 도형에 대한 거 따질 때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교과 과정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옛날 오래된 옛날 기억이 생각이 나셨으면 얘는 뭐 그냥 바로 답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알려는 드릴게요. 2번 문제는 이제 요 상기 한번 하려고 이거 그러니까 딱 기본 강의 복습용으로 얘기 드리면
이 토크라는 게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곱하기 힘인데 이 두 아이의 수직한 성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전축은 이제 P점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P점에서 힘이 작용한 지점까지는 이 B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란 표현도 좀 그렇다. 이렇게 10N의 이 거리, B변의 길이, 요 거리에 대한 수직한 성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진 않은데 그거 하지 말자가 제 취지죠. 그러니까 약간 벡터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R 벡터하고 F 벡터하고의 수직한 성분의 곱이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10N이라는 F를 수직한 걸 구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제 R 벡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R 벡터 중에서 10N의 수직한 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냥 곱하기를 쓰면 된다. D 곱하기 10이다. 근데 이게 벡터에 대한 게 껄끄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강의에선 제가 어떻게 요령을 알려드린 거냐면 수직이 될 때까지 당기자.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기 싫은 건 아니었고요. 10N을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수직이 될 때까지 1로 당길 수도 있고 얘를 1로 당길 수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당기면 더 멀어지니까 택도 없고 즉 이렇게 당겨주면 되네. 10N. 그러면 얘 곱하기 10 하면 되기 때문에 D 곱하기 10이다. 해서 3번을 깔끔하게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인데 앞에 있었던 1번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한적으로 이 설명이 들리는 분에 한해 가지고만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여기가 또 훨씬 길고 복잡하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뭐 시험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제끼고 그나마 좀 간단한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구 모양의 지금 강체가 나와 있는데 밀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이제 밀도라고 하겠죠. 요게 어떤 상수 곱하기 라지 r 분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스몰 r 제곱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래서 질문은 구의 질량 중심축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 뭐 이게 반드시 이제 y 방향일 필요는 없는데 어느 방향으로 그리던 간에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즉 관성 모멘트에 대한 뜻은 각 질점들의 mr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빡세죠. 왜냐하면 이제 요 위치다 그러면 질량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이제 x축 방향에 x축과 나란한 방향만 생각을 해도 요만큼 있고 그죠? 만약에 이제 위치가 여기다 이러면은 x 방향만 생각해도 질점이 좀 더 많고 막 이래 버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적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대로 두면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적분식을 그대로 이제 정의에 맞춰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면은 막 그 적분을 삼중 적분까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건 너무 과하고 또한 뭐 여기가 있으면 아니다. 하여튼 이건 너무 과하고 그럼 익숙한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건 내가 암기한 것 중에 활용할 게 좀 있지 않을까를 약간 떠올려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예쁜 모양의 관성 모멘트 중에서 구가 있고 구 껍질이 있어요. 같은 모양인 게 현재 이제 이 그림하고 똑같은 모양인 게 두 가지가 있죠. 구 같은 경우가 관성 모멘트가 5분의 2 mr 제곱이고요. 구 껍질 같은 경우가 3분의 2 mr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나 지금 이거 이제 어떤 적분식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이 관성 모멘트의 합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얘가 맞아요. 왜냐면 9가 꽉 차 있는 속이 찬 9, 얘도 속이 찬 9인데 나는 속이 찬 9 여러 개를 합을 구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요. 즉, 이 원점에서부터 라지알까지 요만한 국껍질,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국껍질,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국껍질. 즉, 이 국껍질들의 얘네가 이제 일반식으로 3분의 2 mr 제곱일 건데 전체적인 합을 쭉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대해 가지고 구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전체 관성 모멘트가 나오겠죠. 요 생각을 일단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즉 R에 대해 가지고 요거를 무지막지하게 잘게 쪼갤 거야 일단.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해요. 잘게 쪼갰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3분의 2 mr 제곱인데 R은 그냥 갖다가 쓰면 되겠고 잘게 쪼갠 질량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 r 제곱. 왜냐하면 밀도를 줬으니까 그쵸? 밀도를 써야 되겠다. 따라서 밀도 곱하기 d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이렇게 할 겁니다. 적분을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할 거고요. 그럼 3분의 2 r 제곱. 자, 밀도라는 거는 제가 스몰 a 라지 r분의 r 제곱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dv 볼륨이 돼요. 그러면 아직 적분이 안 돼. 왜냐하면 여기는 r 변수가 지금 r이고 나머지는 상수인데 여기는 dv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구 모양의 부피이기 때문에 구 모양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3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dv 했을 때 3분의 4 파이 r 3승이 나오는 그 적분은 뭐죠? 이거 아닐까요? 4 파이 r 제곱 dr.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얘를 그냥 미분하시면 되죠. 현재 나는 이 dv라는 거를 dr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 곱하기 dr로 바꿀 건데 그러면 이제 v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그러니까 총 길이 요소가 3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이 길이 위치에 대한 미분값을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네? 말이 어렵다. 빼고 다시 쉬운 버전으로 그러면 이 dv를 dr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령이라고 해도 좋겠다.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요거를 미분을 한번 때리자. 그러면 4 파이 r 제곱이 된다. 즉 얘를 바꿔서 쓰게 되면 3분의 2 상수는 앞으로 다 뺄까요? 라지 r 분의 a 그리고 스몰 r의 4승인가? 4승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4 파이 r 제곱 dr이 된다. 자, 따라서 상수 쓱 다 앞으로 빼버리게 되면은 3분의 2 있고 r분의 라지 r분의 4파이 a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뭐 적분하는 거냐? r 6승을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7분의 1 그죠? 라지 r의 7승. 어차피 0에서 라지 r까지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기호는 다 똑같거든요. 제가 아니네. 기호도 다르게 해놨네. 죄송합니다. 똑같이 해놓을걸. 그래서 한 번 더 정교하게 써야 된다. 21분에 8 파이가 나오게 되고요. a도 있고요. 그럼 여기가 r 6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을 이렇게 골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드릴 이유는 없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 이제 도르래 나왔기 때문에 도르래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도르래가 나온다 무조건 한 방에 간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풀이 도입에 해당하는 개념은 요 이제 알짜이미 한일이 가장 타당해요. 근데 요거는 아직 진도상으로는 요렇게 가는 거는 저하고는 하진 않았으나, 근데 요렇게 가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바람직합니다. 해설에도 써놓기도 했고. 자, 그래서 그 이제 에너지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회차에서 다룰 거라서, 얘는 제가 어떻게 갔냐면 이걸로 갔어요. 운동방정식을 한 방에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속도를 구했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보니까 L만큼 움직였을 때 속력을 물어봐서 이거를 쓴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도입되는 순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갑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물체 운동을 일으키는 건 B의 중력 mg가 되죠. mg. 자, 그리고 여기가 A 질량, B 질량, 그리고 도르래 베타 m이 들어가야 돼요. 곱하기 가속도. 그럼 베타 m 쓸 거야. 근데 이때 주의사항 딱 한 가지, 여기가 문제에 나와 있는 반지름으로 표현돼야 돼 라는 거. 따라서 현재 제가 도르래 반지름은 현재 얼마로 드렸냐면은 0.05L로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도르래 모멘트는 0.01ml 제곱이야. 이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요게 이쪽이 0.05. 저는 분수로 바꾸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 100분의 5가 되니까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의 제곱이고요. 요 앞자리가 이게 베타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게 이제 400분의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00분의 1. 그럼 여기다 400을 곱해주게 되면은, 그럼 따라서 베타임이 4m이구나.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자리가 4m이다. 즉 가속도는 크기가 6분의 1 g가 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B 둘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각각 하고요. 물론 이제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등 각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어쨌든 A 또는 B의 속력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된다. 따라서 2 곱하기 6분의 1g L만큼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속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L만큼 움직이는 순간의 속력은 루트 3분의 GL,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얘는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알짜임이 한 일로 가는 게 더 쉽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회전역학의 가운동량 보존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진짜 딱 연습용 사이즈로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이제 그 언급은 했었으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는 5점을 고정된 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5점에 뭐 목 같은 걸 빡 박아놨나 봐. 그래서 얘가 이제 C가 땅 부딪히면은 5점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5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고정이 안 됐어. 그러면 C가 이렇게 딱 당겨버리게 되면, 때려버리게 되면은 이 개 전체가 아래쪽으로, 우리가 보기에 아래쪽으로 맞은 게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병진 운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A의 궤적을 따져보자면 아래쪽으로 가면서 회전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화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뭐 중상 난이도나 나중에 이제 자료 등으로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 5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라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무지 쉬운 문제다. 그럼 부딪혔고 요거는 각운동량 보존으로 가는 게 맞겠다. 회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제 이쪽 이 A, B 시스템이 뭐 강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질점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강체의 어떤 일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점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컨셉이 뭐였죠? 분명히 이제 C가 병진 운동을 해서 선 운동을 해서 A하고 충돌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전 물리량인 각운동량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컨셉이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회전 운동하는 걸로 간주를 하자. 그쵸? 자, 그래서 충돌 전에 C만 각운동량이 있었죠. C는 이제 입자이기 때문에 MRV를 써도 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MRV 쓰는 거 약간 이렇게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럼 막 아무데나 막 쓰기 때문에 MRV 이제 입자인 경우만 쓸 수 있는 거고 헷갈릴 것 같으신 분들은 그냥 기준을 I 오메가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제 회전축 이제 5점이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충돌 전에 즉 C를 순간적으로 회전 운동하는 걸로 간주를 하게 되면 관속 모멘트는 R이 아니죠. L이죠. L.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L 제곱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오메가가 V로 표현할 수가 있다. V는 R 오메가니까 따라서 요 자리를 L분의 V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결국 뭐 MLV 이렇게 나오긴 하죠. 요게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전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은 5에 있고요. AC 쪽 그러면 질량 2m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L 제곱 B쪽 질량 2m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L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각성량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4분의 1을 골라주셔야 되겠다. 이해되실까요? 요 정도까지는 필히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